현대시하고 스피를 엮어버리면서 아니 여러 세트 변화 줬으니까 보통 현대시 2개 나오면서 그중에 하나 연계를 치는데 스피 같은 게 교전 시간을 먼저 엮였거든요. 월은 연계지만 현대시답지 않은 현대시와 연, 원, 문, 의, 단기 여러분 5번 읽었던 작품 뭔 개소리인지 몰랐던 문, 의, 단기까지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어쩌라- 수강생들은 다 잘 풀었거든요. 예? 또 갑자기 여기서 홍보를 하면서 드디어 찾아왔죠. 고3 N수생들이 봤을 9월 모의고사. 정말 6월 이후에 수능 관련 발표? 그런 게 뜨면서 정말 올해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추천할까? 국어, 수학, 영어, 뭐 탐구까지 도대체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 어떤 수능일까? 많은 전문가와 학생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예측들 중에서 가장 크게 빗나간 영역이 국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육모가 화작 1등 컷이 95가 넘었죠. 독서 하나, 문학 하나 핀셋 제거를 합니다. 정부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그거보다 더 쉬워진다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와 이거를 1등급 컷을 90점대 초반과 심지어 엄매는 80점대 후반으로 이제 예측이 되면서 이렇게 맞춰냅니다. 이거는 심지어 실수 N수생들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와 일단 전체적인 총평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평가원인가? 평가원 진짜 소나기에 노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약간 문제 만드는 변태들 같아요. 네. 워낙 공교육 범위 내 출제를 한 10만 번 강조했기 때문에 EBX가 발린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 킬러 문학을 제거하면서 난이도를 육모보다 올린다?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와. 네, 막 엄청나게 화려한 기술을 막 써서 푸는 그런 고난도 문학은 없었는데 은은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고온으로 확 때리는 게 아니라 미온으로 계속 때려요. 일단 등급 컷이 화작 90 초반, 엄매는 심지어 일단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예상 컷이 80점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복병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통합 선택 시대 탄생 이후로 분명히 국어가 독서에서 배경지식이 많고 브레턴 우드 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배경지식을 막 읽게 하고 이런 걸로 한번 1년 정도 이제 시간을 끌었다가 전혀 다른 국어 문학이 더 독서보다 압박감이 느껴지는 수능이랄까요? 그러니까 문학과 성태 시험 강조하고 왜 독서만 빡세느냐 이런 것들 욕을 계속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접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버리면서 국어 교육에서 이슈를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버리면서 요약을 하면 기본기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야말로 EBS가 중요해지고 있다. 진짜 이제는 단어 하나 이런 걸로 걸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엽적인 측면도 지금 존재하죠. 육모보다 빡셀 거라고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절대 생각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거를 더 빡세게 체감을 내버립니다. 일단은 문제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독서 이론은 정말 뭐 많은 주제들이 했는데 이제 하다하다 영유아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어떤 그 출산율 이슈, 사회적 이슈 건들면서 결혼을 일단 좀 교정했어? 네. 언제? 한 2달 됐는데 이걸 이제 알았다고? 야 헬스터디 때 교정이 안 찼어. 뭔 소리예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래. 미안합니다. 네. 웃겨. 1번, 2번 상은 역시나 스무스했고 네. 경제학인데 좀 네, 약한 경제가 사회 그치. 파트고 데이터 경제 지문에서 연기가 됐고 미리 말씀드릴게 독서 이론 제안은 세 세트가 연계가 되면서 이제 독서 연계 시대다. 독서 여러분 수특 수학 EBS 정말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독서는 이제 버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수업할 때 강조했는데 원래는 EBS 하면 문학을 위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독서를 다루는 게 훨씬 더 도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문학은 깔고 가는 건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친구들이 수특수학은 있잖아요. 생각보다 제대로 읽는 친구들이 없어. 제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왜냐면 연계되니까. 예. 근데 이 제재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 단위로 내가 진짜 정보를 잘 알고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번부터 7번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이지하게 깔아줬습니다. 요즘은 사회지문 같은 경우는 오답률 5위 안에도 뭐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EBS가 터지는 게 다음 지문. 앞전 효과. 과학기술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EBS 연계 발라버리면서 기술을 흔히 많이 힘들어했던 수험생들의 어떤 그 독서력에 힘을 줬습니다. 맞아요. 이제 수특수한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11번은 그래도 오답률이 높아요. 네, 11번은 이제 3위로 이제 예측이 되니까 화작 기준 3위고 보기 문제였네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1번 제끼고 사실 2번인 거 판단하면 선지 자체는 좀 친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비례비례 관계를 찾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좀 당황했다면 다른 선지대로 갈 수 있다. 11번에 2번을 찍어서 냅니다. 비례 반비례 관계 많이 나오던 패턴이고 하지만 오답률 상위권 단골 과학기술에서 비례 반비례로 보기로 쳐버리는 거 이런 정보 처리가 뭐 수능장에서 꼭 이루어져야겠고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기술을 구모에 또 털었으니 과학기술은 제재가 아예 달라지잖아요. 과학 내에서도 불화생지가 있는데 구모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독서가 연계를 때리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6평 때도 그렇고 과학기술 쪽에 연계 빡세게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인문융합형에서 좀 더 힘을 주고 있거든요.
사회과학적 배경 지식을 진짜 많이 덜어내고 오히려 정말 국어 안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인문이나 문학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에 대한 논란이 크게 있었고 킬러 문항 배제하는 그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EBS로 주겠다 이거네. 그래서 기술 확실하게 과학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거를 뺄 수 있게 많이 EBS 연기가 세게 앞지원보다도 훨씬 됐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오답률이 지금 탑5가 2개나 나오고 인문지문 가나 나와서 사실은 개꿀 중에 하나였는데 역사고 수능 완성 신문제에 일단 지문을 발랐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문제와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 나중에 이제 문학에서 뭐 수풀이나 이런 게 될 거고 이제 독서에서는 인문에서 힘을 준다. 인문인데 힘을 주고 가나 지문 뒤에 배치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야. 이게 지문은 좀 잘 읽히거든. 읽다가 뭐야 나 독서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이러면서 지문 쭉쭉 읽는 거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문이 쉬우니까 네. 갑자기 브레이크 풀리면서 자기 주관대로 결론 내버려. 아 산후공상 할 때 사가 양반이구나 하고 결론 지어버리니까 다 틀리는 거야. 내 시험장에 최태성 선생님이 돼버리면서 네. 갑자기 한국어 선생님 빙의를 합니다. 완전히 그 어떤 함정 카드에 걸려버린 거지.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안 풀리지 하는 순간 못 넘어가 애들이. 맞아. 내 이거 못 푼다고? 다른 애들 쉬울 텐데? 선생님 저는 지문은 잘 읽었는데 문제를 틀려요. 그럼 뭐예요? 지문을 개똥같이 읽은 거예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요 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잘했어요. 왜냐면 융합형이잖아. 이걸 통합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그 공통점 차이점을 못 짚어내면 지는 거고요.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오히려 차이점은 두드러지니까 파악을 해도 네. 공통점을 생각보다 많이 놓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이야. 양반 세습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면서 얘네는 개혁하려고 하는 애들이고 도덕적 능력에 따라서 다시 재편하자 이거거든요. 네. 이 포인트부터 알아야 돼. 산업공상에서 사가 아까 위에서 말해도 그 양반이 아닌 거야. 세습되는 양반이 아니라 도덕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시 만들자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셨어야 돼. 왜냐면 봐봐. 얘 애초에 지금 보면 신분 세습을 비판했다고 이미 나왔고 여기서 정약용도 뭐라고 했냐면 양반의 세습 비판.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계속 넣어주고 있어. 네. 그러니까 둘 다 양반 세습 비판하고 절대로 양반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쨌든간 사라는 이 계층을 얘네가 지배층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 어쨌든 얘네가 차등을 주긴 해. 근데 양반제도하고는 다른 거거든. 다른 거야. 다른 거. 왜냐면 양반이 아니었어도 사 계급이 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 정약용 유혁연이 왜 개혁을 한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돼. 양반 셋을 비판하면서 개혁이 시작된 건데 가장 중요해진 포인트 뭐냐? 이 비문학에서 추론이었고요. 정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정리해서 풀면 되거든요. 오히려 지문이 쉬우니까 브레이크 풀리면서 자기 주관 많이 들어갔다고 한 게 결국 이런 포인트들을 왜 놓치냐면 결론적으로 읽지 않고 이제 난 다 이해한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끝내버려. 넘어가니까. 네. 와.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랑 연결이 안 되죠. 평가원도 15번이 오답률 1위였을지 예측을 했을까 싶어요 진짜. 인문을 보기가 1위입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 이런 거 보여.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엄연하니까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데 네. 문제는 유형원도 그렇고 정약은 그렇고 양반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 구분을 하자는 건 산업공상 얘기인 거지 양반이랑 상민 구분을 하지 말 이거 아니거든. 리를 건들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양반 얘기가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뭐 거창한 생각하지 말고 눈과 손 그리고 뇌는 같이 가야 된다고. 눈과 손, 뇌는 같이 가야 된다? 아니, 국어의 명언이야. 수능 국어에. 아니 보통 이런 친구 있어. 그러니까 눈이 먼저 가 있고 하고는 못 따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수능에서 덜덜 떨면 그렇게 돼요. 그냥 읽고는 있는데 아직 이 일문단 정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야. 네. 근데 이제 읽어요. 저는 이거 뭐라고 하냐? 윤리적 공백이라는 말이 있죠. 왜? 독해적 공백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건데 앞에 정리 안 될 거면 뒤로 넘기면서 가지 마라. 그럼 왜냐? 그 공백을 누가 채워줄까요? 보기가? 아니 뭐? 내 주관이. 그러면 안 되잖아. 난 이미 다 보고 있어. 어. 근데 내 사고는 아직 따라오지 못해. 그러면 그 사이 갭은 누가 채워줘? 시간 없으니까 내 주관이랑 내 배경 지식으로 채우는 거거든. 그거는 무서울 필요가 없어. 쫄지 마. 왜? 그냥 그 상황에서 안 보이는 거일 뿐이지 눈 뜨고 계속 찾으면 보이고 두 번 세 번 읽으면 무조건 보여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되고 더 뭔가 거창한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침착해야 돼. 근데 더 나아가서 16번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간 것 같아요. 오답률 4위입니다. 근데 화작필. 솔직히 이것도 약간 어이없어. 그러니까 약간 사회문화틱하긴 한데 네. 여기에서 학자 계급이랑 노동 계급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학자 계급을 좀 더 이제 중요한 계급이라고 하는데 지배 계급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기는 그렇게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부터 이미 틀린 거야. 그러니까 되게 사회문화틱한 게 뭔지 알겠죠? 앞선에서 이미 날라갔네.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 거지. 보기의 중요성도 올라갔고 판단 기준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차등이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차등 없어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것부터가 이미 이거 모든 게 다 주관이라는 거. 5번에 찍을 만도 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가나 지문을 또 남겨놨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대강 풀었을 가능성도 높고 해서 이제 긴 지문이 가나 지문이 이제 뒤에 배치된다. 독서 중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절대 수능장에서도 이제 눈과 뇌가 따로 노는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애들이 엄청 물어보잖아.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좀 줄이면 어떻게 하냐? 아니 시간을 뭐 줄여서 뭐 1.5배속으로 읽어라 하면은 뭐 점수 잘 나와요? 그렇죠. 아니잖아. 오히려 정확성이 담보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을 줄이는 어떤 절제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이죠. 글을 빨리 읽고 그걸 빨리 읽으면서 바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이게 다 실력이죠. 선지 판단이 빨리 되는 애들은 빨리 푸는 거죠. 근데 안 되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느려지는 거죠. 기본기의 문제다.
독서는 다음에는 꼭 좀 잘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뭐 하나 그냥 못 푼다고 생각하고 음. 보고 있는 지문은 제대로 봐야 돼. 그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독서나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문학이 얘들아 와 역대급 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5년 중에서 이렇게 문학에서 학생들이 피눈물 흘린 세트가 없다. 이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은 작품 자체는 어디서 봤어? 애들이 선생님 이거 연기 아니었어 이러는 거야. 계속 고전소설 고전시가 어. 연계 때리다 이번에 고전소설 비연계인데 2013년도 9월 모의고사 A형에 나왔던 수영 난자죠. 기출 연계를 해버리면서 한 건이 연계죠. 그러니까 N수생 연계를 해버리면서 수경 낭자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유튜브 댓글에 항상 물어봐요. 쌤 시간 없는데 보통 현대 소설이 비연계로 나오고 고전 연계니까 저 고전만 해도 될까 이러는데 항상 대답은 그건 또 모르는 거다. 아니 평가원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는 걸 좋아하잖아. 예측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 현대 소설도 빡세게 해야 돼서. 중요한 거 뭐냐, 고전 소설은 초반 인물관계 장악이 거의 90%예요. 근데 문제는 초반 인물관계가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애초에 성군이랑 상공 이렇게 해서 부자관계라는 것도 파악하기 좀 어렵고,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이거 못 끊어 읽으면 주격조사 가가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좀 이렇게 가는데 이걸 캐치 못하고, 부인 정씨하고 춘향 딴 사람이지. 네. 그럼 이제 읽다보면 뭐냐면 성군이랑 결혼한 애가 낭자고 여기에 자식이 춘향인데 애들이 이렇게 엮어버려. 그러면은 쉣! 갑자기 아침부터 넷플릭스 나와버리면서 야 이거 안 된다. 뭐야 이거. 부인 정씨는 누군지 어떻게 하냐면 뒤에 할머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춘향이 입장에서 할머니면 요렇게 부부였구나. 상공이랑 부인 정씨고 그리고 성군이랑 낭자 그 아래 춘향이 동춘이구나.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나 이거 창선가미록 아니야? 이거 개빡센 거 알지? 역사상. 근데 진짜 웃긴 게 중략 줄거리가 미쳤어요. 성원 수경이 시아버지로도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근데 이게 벌써 웃긴 게 봐봐. 그러니까 성군의 아빠 때문에 수경이 자결한 걸 알게 됐는데 네네. 아무렇지 않게 수경이 장례 중 부활해서 뭐야, 집에 이거? 돌아오는데 뭐야? 개같이 부활하거든. 자연스러워서 어이가 없잖아. 아니 누가 갑자기 장례 중에 자연스럽게 부활하고 오냐고. 네. 근데 보통 부활하고 오면 막 깜짝 놀라야 되잖아. 네. 너무 자연스럽게 어디 갔다 왔느냐. 낭자가. 나 지금 잘 못 읽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비연계였지만 기출에 있었던 그런 친숙한 작품이긴 했는데요. 우와! 현대시하고 수피를 엮어버리면서 아니 여러 세트 변화줬으니까 보통 현대시 2개 나오면서 그중에 하나 연계를 치는데 스피 같은 경우 교전시간을 먼저 엮였거든요. 월은 연계지만 현대시답지 않은 현대시와 연, 원, 문, 의, 당기 여러분 5번 읽었던 작품 뭔 개소리인지 몰랐던 문, 의, 당기까지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어쩌라- 수학생들은 다 잘 풀었거든요. 예? 또 갑자기 여기서 홍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필이 쉽게 나오면 그냥 막 읽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수필이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어. 수필은 항상 A, B 대립구조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대립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말이 다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같은 맥락 안에서 있는 말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연결해야죠. 결국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근데 맞아. 교훈은 되게 간단한데 그걸 설명하는 게 잣 같아요. 근데 수필 특성이 네. 어쨌든 간에 이 작가의 개성 이런 개인적인 어떤 문체에 따라 정말 난이도가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 근데 수필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쉬운 건 되게 쉽잖아. 어려운 거는 진짜 끝까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필 공부 이후에 참고해 주시고 결국에는 핵심 뭐야?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있는 사람. 물에 사는 거죠. 물에 산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앉아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죠. 그러면 맞아. 결국 얘네도 뭐야? 물에 사는 거야. 같은 A라는 맥락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는 사람도 뭐예요? 다 물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 그 그쵸? 사람도 물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뭔 얘기가 나 뒤에서 갑자기 그런 사람이더라도 잠깐 눈길을 돌릴 때가 있어서 물을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어. 이런 게 B. 그러면 여기 야. 뭐가 연결되냐면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 써볼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물에 있음에도 물을 보지 못하는 B. 이런 상황이랑 이야. 맥락적 연결되고 구조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수필이. 와. 이거 안 그러면 뭔 소리야? 뭐 어쩌라는 거야? 물에 있다는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학을 볼 때 맥락 안에서 같은 걸 같게 보고 다른 걸 다르게 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펀치였기 때문에 우리 국어 때문에 내려간 친구들 좀 속상해하지 말고 챙겨야죠. 그러니까 이러고 또 수능 때는 고전소설 연기할 건데 수필 세개 안 낼 건데 또 이래버리면 우리 손가락 안에서 맞아. 노는 거야 사실은 얘들아. 근데 솔직히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6월 평가원 쉽지 다시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네. 이것도 정말 많이 들렸거든요. 3, 4번 때문에 이제 많이 들리는데 네. 이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 오답률 오이안이 못 들었지만 중요 문제라고 합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문에서는 단어 하나 못 봐도 뭐 그럴 수 있다. 아. 근데 보기에서 단어 하나, 선지에서 단어 하나 못 보면 정말 크리티컬하거든요. 아니 향토적 전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이게 아닌 것 같은 데를 누가 판단할까요?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판단이죠. 네네. 이러면 보통 이건
정답이 아니야. 항상 확실하게 네. 이건 무조건 틀렸는데 싶은 게 정답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4번 봤더니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아닌데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었는데 와. 이렇게 바로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삐리리하는 삐리리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관심 드러내고면 네. 연결되는 맥락이라는 거거든. 심지어 그 관심이 그 자체다도 아니고 관심을 유추할 수 있다는 되게 퉁쳐서 낸 선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서 갖고 오라 이거죠. 지금 평가원이 문제 되게 잘 출제하는 거라 생각해. 왜냐면 주관 개입이 되게 문제잖아요. 국어에서는. 거길 참고하라 했잖아. 바로 여러분 강냉이 부셔버리면서 와. 그다음에 오답률 1위. 전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필 1등. 근데 나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아니 무가 차갑냐고. 따뜻한 고구마 많지만 어. 이게 누구 생각인데 당신의 생각 그쵸? 얘네끼리 갑자기 차갑고 따뜻한 게 어딨냐고. 이 생각이라고. 네네네. 여기도 보면은 9개 드릴 게 1만 개 달아. 천하의 지도란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천하의 지도를 보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선호하기도 잘못되고 그쵸? 4번이 가야 되거든? 적절한 것은 사실은 오답률 높이가 어려워요. 보통 보통 옳지 않은 것에서 이제 2개 헷갈리면서 끝나는 건데 문학에서 적절한 것으로 심지어 2위를 냈습니다. 미쳤어요. 근데 사실 파도랑 깊은 물 자체가 맥락적으로 당연히 같은 맥락을 알았을 거고 바다 영상 유사성 맞고 그리고 물에 사는 사람이 당연히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로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4번 봤으면 사실 4번 찍을만 하거든요. 여기까지 가기 어려웠을 근데 거다. 여기까지 이제 1, 2, 3번 중에서 특히 3번에서 많이 걸리는 적절한 것은 특히나 빨리 눈알 흔들면서 5번까지 봐줘야 되거든. 맞아 사실. 맞아 적절한 것은 빨리 돌려야 돼. 맞아 얘들아. 맞아 맞아 확 나오거든 이게. 맞아 적절한 거는 애매한 선지에서 눈 끄고 있으면 안 돼. 그래요. 확실한 거에서 빨리 가야 돼. 어쨌든 정말 와 현대식 플러스 수필 세트 예상치 못했는데 심지어 수필에다 힘을 더 준 미친 세트가 나오면서 모두를 혼란케 했고 원미동신이 나오면서 연계도 또 잘 됐어. 그러니까 좀 빡세게 연계 들어갔죠. 인물도 간단한데 이제 어린이의 시각이었다. 요게 굉장히 천변풍경 느낌이 좀 나버리면서 맞아. 너무 좋은 작품을 모의고사 때 빼고 그럼 또 다시 고전소설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요거는 그래 그나마 애들이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문제 보다가 또 이해가 된 측면이 있거든. 맞아 이게 그리고 밑줄이 길어. 기억 보고고 디귿 보고고 디귿 맞아, 보고고 명확히 보잖아. 그러니까 정답률이 좀 높은 편이죠. 아니에서? 기본적인 기억 상실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뢰성을 줄 리가 없다면서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미동신 잠깐 쉬다가 연계가 뒤에 또 나오는데요. 평가원의 아이콘, 평가원이 낳은 아들 정투더 철이 나오면서 성삼별곡을 구모 때 빼버립니다. 하나 고전시가를 붙이면서 오답률을 끌어올렸어요. 사설시를 붙이면서 성삼별곡을 알고 들어야 가지만 빨리 털 수 있었다. 근데 고전 시간은 거의 사실상 하나 무조건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EBS 고전시를 안 본다? 이거는 내가 진짜 고전시 진짜 신이다. 이거 아니면은 웬만 다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거는 해석 미리 다 했으면 솔직히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와 이걸 따는 사람들은 금방이지 사실. 사설수 보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판단이 어렵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연 시나리오의 시들은 해석이 쉬운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제재에 비해서 33번입니다. 주관이 왜 무서운 거냐면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부터 일단 틀렸거든요. 뭐냐면은 얘는 지금 되게 막 애달프고 막 슬퍼한단 말이야. 그럼 완전 반대잖아. 정서편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담담한 태도, 담담 어조라고 안 하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문학 개념어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어보는 걸. 기본 개념을 많이 쓰는구나. 그러니까 담담하다고 한다는 건 감정편이 직설적으로 안 드러나는 걸 우리가 담담하다고 하죠. 평가원에서. 네. 어쨌든 문학 개념어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34번 오답률 5위로 화작 기준 떨어집니다. 앞에서는 괜찮아. 그리고 환상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청정한 이상세계로 그려지고 자연이잖아요. 네. 속세랑 구별되고 구별되는. 탈속적인데 탈속에게 속세가 구별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여기서 맞는 거고 용이 환상적인 소재 맞잖아요. 네. 왜냐면 현실적인 소재는 아니니까. 그렇죠. 현실의 반대 개념이 환상이에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 나에서 생매가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데 애초에 나에서 고고한 취향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 고고한 가치는 오히려 가에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벌써 이상하지 않았다면 판단도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고기를 날려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지. 네. 또 세트가 육모처럼 돌아갈지 구모처럼 똑같이 현대시와 수필을 엮을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극문학이 나오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어디까지 연습해야 돼? 말이 안 되죠 얘들아. 예상할 수가 없는 정말 국어였습니다. 화작으로 넘어갔는데 화작에서 시간 좀 오래 걸렸죠. 특히나 융합 부분에서 맞아, 오래 걸렸다고 해요. 대화가 2개가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애들이 가나만 읽을 줄 알았는데 가나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화작은 약간 이런 거죠. 화작을 물론 어렵게 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엄매랑의 갭 차이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간 화작이 위험한 건 뭐냐면 난이도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게 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매가 진짜 너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화작 등급컷이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유형을 또 살펴보면은 이미 다 어디선가 연습했던 유형이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한 유형 안에서 나오되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좀 대충 읽고 급하게 읽어서 틀린 친구들은 꽤나 많아요. 화작 어쨌든 기출 세트가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수능날까지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너무 빨리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수능 때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엄매인데요. 뭐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직접 구성 요소 또 나와 버리면서 언매 기준 오답률 1위를 차지합니다. 35번. 이걸 틀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 1위야 얘들아. 유리한 국어쌤 수업 만들어서? 아, 어그로를 왕창 끌어버리면서. 아니 왜냐면 이건 언매점 공부하는 애들은 낚이면 안 돼. 야 꿈은 꿈이 아니야. 형태수 분석할 때. 꾸 플러스 미음. 플러스 미음이야. 이거 한 번 나왔잖아 얘들아. 맞잖아. 지은이도 있었어. 이미 교육청 기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어근이고 짓 플러스 은 시옷 불규칙. 언매도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지엽적인 예외 이렇게 지금 문제출제 안 하고요. 완전 기본 개념이에요. 다. 결국에는 너네 기본 개념 잘 돼 있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인데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놀이방이랑 단맛 이런 것도 다 끊어줄 수 있는 건데 발 플러스 은 만났는데 리을 탈락. 항상 의문의 변동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쵸, 이게 딱 보고 다 나와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미 우리가 기출에서 봤었고 그래서 음. 많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뒤에도 이게 의문의 변동 맨날 나오고 이건 진짜 개념 공부하면 다 알아. 그래서 이제 38번 이 문제도 괜찮은데 능동피동 막 주동사동 높임 시간 다 들어가니까 변두리 엮었네 언매에서. 어쨌든 그 개념을 섞어서 내니까 막 엄청 지엽적인 뭔가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헷가닥하면 틀리는 건데 한번 퀴즈 내볼까요? 민우야. 야, 뭐 데일리 코리안이야? 민우야. 뭐라고? 교정 언제 했어? 교정 언제 했어? 그냥 급해 지금 선생님께서 오시래. 나를 높이면 안 돼. 올해도 안 오라고 돼. 하셔. 맞아. 오수의 신 레전드 방송. 정확하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오시래가 아니라 오라고 하셔. 오라셔. 맞는 표죠. 왜냐? 의시는 주체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념 알았으면 좀 캐치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근데 중세는 하다 보면 되게 사탐처럼 계속 그냥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점수를 오히려 좀 딸 수 있어요.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언매도 허수가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이제 맞아. 오답률을 높여주죠. 진짜 언젠가 5대5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내년쯤 가서는 맞아. 언매 마지막까지 잘 챙기자. 매체는 이번에 고1, 2 모의사 리뷰 때 통합사회에 사이버 레카 연계가 있었어. 그러니까 주제가 사이버 레카. 그러니까 그게 매체지. 야 접속사 253명 학교 전교생 다 접속하는 씨. 아니 근데 전교생 다 오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전교생이 많아. 600. 야 왜 이렇게 많아? 한 3분의 1 왔네요. 그래서 하는데 난 태민이가 제일 현실적이야. 태민이가 왜? 나도. 짧아 애들은. 짧아 그렇게 안 해. 요즘. 인스타 대댓글. 매체에서 시간을 이번에 좀 줄일 수 있었나? 이거 엇가랑 용어 때 애들 좀 당했잖아. 매체 억가까지는 없었는데 굳이 따지면은 이래 유형 나왔을 때요 문법적인 걸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용을 은근히 안 보는데 여기서야말로 진짜 얘가 뭘 하는지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내용 디테일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읽는 게 중요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맨날 봤던 유형들일 거고. 매체까지 왔습니다. 매체끼. 7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찍다 얘들아. 국어 20점 내려갔어도 수능날 네 점수가 아니잖아. 수미잡이거든요. 유리한 데이도 삼수 출신으로서 정말 이 9월 모의사 치고 국어 때문에 많이 힘든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풀어면 알겠지만 하나 두 개 더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까딱하다가 10점, 20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기의 객관적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기가 맞아. 하려는 것보다 잘하려고 하다 보통 이제 망가지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되고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러면 시간 내에 다 풀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을 줄이기 전에 자기의 기본 독해력이 괜찮은 상태인가 그렇죠. 문학 개념, 언매 개념 이게 잘 돼 있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고 느낀 건데 무엇보다도 제가 기본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했잖아요. 기본 개념이랑 EBS만 해도 점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중간에 막 7월 8월 때부터 들어와서 개념한 애들이 시험 더 잘 보고 막 그래요. 최근 기출하고 EBS 싹 다 잘 보고 한 친구들 오히려 잘 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연습할 때도 EBS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고3일 때 9평 때 국어 100점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때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저도 97점이었는데 3등급 떨었어요. 국어 때 2016학년 9월 모의평가. 그게 가능한 과목이야 국어라는 게. 맞아. 근데 반대로 3등급을 받아서 막 좌절하고 막 어떻게 했던 제 친구는 하나 틀려서 연세대학교 갔어요.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9월 평가한테 두드려 맞고 여기서 진짜 이게 내가 와 이거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해서 간 애들이 올해 수능 잘 볼 수 있어. 맞습니다. 쌤 근데 모의고사보다 수능 때 점수 더 떨어진다는데 사실이에요 막 이러는데 우리가 등급이라는 게 있고 다 상대적인 거잖아. 그렇죠. 이 등급자리 계속 유지된다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는 떨어져도 누군가는 또 올라간다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통계에 낚여가지고 아 다 망하나 보다 다 모의고사 때보다 못 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내가 못 봤다고 물결표 좌절해서 숭이잡이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거다. 지금 누가 도네이션 해준 아십니까? 아. 통화했잖아! 자, 국어 영역 예상치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한 발 남았다. 수능국어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대박 나실 기원하면서 1교시 국어 영역 리뷰 마치겠습니다. 안녕!